이 영상은 에픽게임즈의 협찬을 받고 싶습니다. 연락주세요, 에픽게임즈. 왜 에픽게임즈냐? 에픽게임즈는 자주자주 무료 게임을 제공합니다. 다양한 게임을 즐기고 싶으나 지갑 사정이 좋지 못한 저 같은 퇴사자에게 꽤나 매력적인 사이트입니다. 이번 연말 연초에도 트로피코, 다크스트 던전 등 유명 게임을 제공하였고, 기념적인 기간이 아니어도 문명, 풋볼 매니저 등 유명 게임을 무료로 제공하였습니다. 그러면 전 게임을 하지 않더라도 클릭을 통해 게임을 영원에 구매해 두었고, 나중에 하나씩 게임을 플레이하고 있습니다. 정말 고마운 회사입니다, 에픽게임즈는. 하지만 스팀과 같이 편리한 추가 패치 기능에 대해서는 에픽게임즈에는 기대할 수 없습니다. 기타 경로를 통해서 패치하는 것이 아니라면 에픽게임즈에서는 오리지널 버전의 게임만을 즐길 수 있습니다. 회사가 더 성장하면 좋아지겠죠. 에픽게임즈 연락주세요. 그래서 오늘 할 첫 게임은 바로 마이 타임 앳 포샤입니다. 중국판 동물의 숲이라는 평가를 인터넷에서 보았던 것 같은 게임입니다. 사실 제가 동물의 숲을 해본 적이 없어서 비교가 조금 불가능할 것 같아요. 왜냐면 닌텐도 물량을 구하기가 어려웠던 시절 제가 중고나라에서 사기를 당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동물의 숲은 안 할 것 같아요. 내 돈. 저는 스타듀밸리를 재밌게 했고, 더 나아가 이전에는 하베스트 문이라는 농사 게임을 정말 즐겁게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샤도 구미가 당기는 게임이었어요. 그래서 시작했던 게임이고. 일단 어림잡아 포샤를 200시간 정도 플레이한 것 같은데 꽤나 매력적인 게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200시간을 했겠죠? 처음에 맨 땅에 헤딩하면서 실수한 것들이 많아 플레이가 많이 늘어져서 200시간 정도 했던 것도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저와 같은 실수를 하지 말라고 우선 게임에 대한 팁을 남기고 시작할까 합니다. 하나, 체력 관리. 스타듀밸리 때도 그랬으며 이런 류의 게임들은 할 일들은 엄청 많은데 체력은 부족해요. 포샤란 이 게임도 초창기에는 엄청난 체력난의 허덕입니다. 그래서 남기는 팁입니다. 집 수리는 무조건 첫날에. 포샤란 게임은 자고 일어나면 체력이 전부 회복되는데 게임 초반에는 집이 오래 방치되어서 바람이 들어온다는 둥 하면서 체력을 완전히 회복시켜주지 않습니다. 게임 초반에는 더더욱 부지런히 움직여야 하는 게임이 포샤인데 온전히 회복되지 않는 체력의 게임은 더욱더 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첫날에 집을 수리하고 체력을 조금이라도 더 사용해야 합니다. 집 수리는 나무만으로 가능하니까 나무를 열심히 모아서 수리를 하면 됩니다. 시작과 동시에 이 얘기를 다룰 거예요. 초반 원탁 식당 이용. 후반에는 말린 사과나 연어 볶음밥 등 체력을 회복한 수단이 다양합니다. 하지만 초반에는 요리도 못하는 우리 주인공. 그래서 필요한 것이 장고가 운영하는 원탁 식당에서의 식당입니다. 생긴 건 손에 물도 안 댔을 것 같이 생겼는데 지역 최고의 요리사랍니다. 초반에는 돈이 없으니 세일 메뉴를 이용해 줍시다. 뭐 누군가는 우유를 마신다고도 하는데 저는 우유보다 이게 더 나은 것 같아요. 왜냐면 돈을 더 많이 아껴서 다른 것들을 써야 되니까요. 그리고 민병대를 자주 이용해라. 민병대를 이용하면 몬스터 사냥에서 나올 수 있는 물품들을 구할 수 있습니다. 직접 사냥을 해서 얻는 것보다 알로, 샘, 레밍턴에게 외주를 주세요. 적절한 가격만 지불한다면 그들이 아이템을 구해다 줍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천류를 계속 의뢰합니다. 천이 많이 필요하니까요. 중간중간 강화제가 부족할 때마다 던전 의뢰를 맡기기도 하고요. 체력이 부족한 게임이기 때문에 민병대를 꾸준히 이용하셔야 됩니다. 직접 사냥보다 민병대가 효율이 더 좋아요. 둘, 부지런히 움직여라. 부지런히 움직여야 합니다. 안 그럼 메인 퀘스트가 계속해서 뒤로 밀리고 밀리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제 첫 플레이 때가 그랬거든요. 그리고 어영부영하다 놓친 것들도 많았고요. 그래서 몇 가지 팁을 드릴게요. 게임 속도를 제일 느리게. 게임 속도는 최대한 느리게 플레이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조립더에서 물건을 만드는 그 순간에도 몇 시간이 훅 하고 지나가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단, 체력을 다 쓰고 할 일이 없을 때는 게임 속도를 최고로 빠르게 해갖고
청동계, 섬유천, 나무판 등 기타 물품들이 나오는 것을 기다려도 됩니다. 그리고서 그 물건을 받아서 다른 것에 이용해도 되고요. 기절 페널티 없음. 극초반에는 새벽 3시까지 깨어있을 일이 없겠지만 게임상에서 며칠만 지나도 하루가 짧아질 것입니다. 스타듀밸리와 같은 경우는 길에서 자면 운송비를 받습니다. 하지만 이 게임은 길에서 자도 아무렇지 않게 침대에서 일어나요. 그러므로 3시가 다가왔다고 잠을 자기 위해서 막 헐레벌떡 뛰어갈 필요가 없다는 말이에요. 그냥 그 시간에 나무 하나라도 도끼로 더 내리치세요. 그게 더 이득이에요. 상회 의뢰는 매일 진행. 상회 계단 중간편에 가면 공방 순위가 나옵니다. 1위를 하면 영구적으로 스탯을 올려주는 음식을 주기도 하고요.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돈과 호감도입니다. 게임 후반이 되면 아이템이 풍족해서 지속적으로 선물로 호감도 작을 할 수 있으나 초반에는 상회 의뢰를 통해서 올리는 것 말고는 조금 버겁습니다. 아이템을 구하기도 힘드니까요. 또한 초반 골드 수급은 상회 의뢰의 비중이 높습니다. 상회 의뢰는 매일 1회만 받을 수 있는 의뢰이기 때문에 매일매일 달성하는 게 좋으며 그렇기 때문에 요금 물품을 보고 당일 달성 가능한 의뢰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 금요일에는 보상이 큰 의뢰를 추천드립니다. 물론 3일 안에 해결할 수 있다면 말이죠. 이 상회 의뢰는 평일만 진행을 하기 때문에 토일에는 의뢰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일 안에 해결을 할 수 있다면 보상이 큰 의뢰를 받는 것도 좋습니다. 또한 상회 의뢰를 주는 게시판에 메인 퀘스트들이 같이 뜨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초반에는 디디버스를 구매하는 의뢰가 뜰 겁니다. 가로등과. 이것들은 상해 의뢰와 별개의 퀘스트이기 때문에 두 개가 동시에 진행이 가능합니다. 저는 초반에 모르고 한 개씩만 받았거든요. 두 개를 동시에 진행해도 되니까 두 개 다 받아주세요. 안 그러면 히긴스가 다 할 거예요. 셋, 호감도. 알로, 샘, 메이, 민트, 아크 등 게임 진행에 도움이 되는 주민들은 호감도를 빠르게 올려줄수록 게임이 편해집니다. 알로는 공격력 증가, 샘은 강인성 증가. 여기서 강인성은 내 캐릭터가 크리티컬 데미지를 맞을 확률을 줄여주는 수치를 의미합니다. 메이는 체력 증가, 민트는 곡괭이보다 성능이 우수한 드릴을 선물해줍니다. 아크 같은 경우는 호감도를 증가시켰을 경우에 고용을 통해 집안일을 시킬 수 있습니다. 모든 주민이 친밀도 혜택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연계된 캐릭터끼리는 관계가 바뀔 때마다 호감도 수치의 증가가 같이 수반되니까 웬만하면 모든 주민을 호감도 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축제 선물 그리고 생일 선물. 달력을 보시면 여러 축제들이 있습니다. 이날은 바로 호감도 작을 하는 날입니다. 물론 이벤트를 진행도 해야 되지만 주민이 좋아하는 것을 선물했을 때 평소보다 2배의 호감도 상승이 있습니다. 초반에 선물이 부족하다면 축제날 줄 수 있는 물품은 남겨두고 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찬가지로 주민 생일에 선물을 하였을 때도 2배의 호감도 상승이 있습니다. 생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축제와 다르게 생일은 1년에 한 번씩만 있기 때문에 호감도 상승을 노린다면 생일을 챙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2배의 호감도 상승이 있기 때문에 축제날과 생일날에는 그 주민이 가장 좋아하는 것들을 선물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평상시에는 앨리스에게는 꿀을 선물로 조공한다거나 허의사에게는 약초를 선물로 조공할 것입니다. 꿀과 약초는 구하기도 편하고 허의사와 앨리스 같은 경우는 호감 도작을 빨리 해야 되는 캐릭터가 아니기 때문에 게임 진행을 하면서 꾸준히 호감 도작을 하면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선물로 할 것입니다. 하지만 축제 때와 생일 때와 같은 경우는 앨리스에게는 크리스탈 목걸이, 허의사에게는 오렌지 쇼파를 선물로 할 것입니다. 그들이 좋아하는 선물이라 2배의 호감도 상승일 때 더욱더 효과가 있는 아이템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마르스와 같이 초반에 선물을 구하기 어려운 주민도 존재합니다. 이런 주민들에게는 앨리스가 파는 장미꽃다발을 주는 것을 추천합니다. 이 장미꽃다발은 하루에 한 개씩만 판매를 하기 때문에 돈이 된다면 매일매일 한 개씩 구매를 하였다가 축제 때 혹은 생일 때 사용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넷, 상추를 빨리 키우고 마구간을 지어라. 이동이 굉장히 답답해서 미치는 게임입니다. 동선이 길어지게 되면 뛰다 걷다를 반복하는 게 이 게임입니다. 하지만 무언가를 탑승하게 되면 그때부터 다른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마구간을 빨리 지어야 합니다. 물론
맥도날드에게서 말을 구매하는 이벤트의 해금이 여름 중반부에 있지만 마곡간을 빨리 짚고 트랩을 이용해서 라마를 잡으면 그때부터 라마를 타고 이동이 가능합니다. 이 라마를 잡기 위해서 상추가 필요한데요. 그래서 빠르게 상추를 키우고 말의 해금 이전까지 라마를 타고 다니면 됩니다. 그리고 또한 이 상추는 많이 키워두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고구마, 밀 이런 나머지 재료들은 소피를 통해서 구매할 수 있지만 상추는 오로지 재배를 통해서만 구할 수 있는 물품이기 때문에 재배를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5. 상자. 인벤토리 창이 부족하기에 쓰지 않는 템들은 보관함이라는 이름의 상자에 넣어야 하는데 이 상자에 관한 팁입니다. 상자끼리는 연결되어 있다. 예를 들어 나무를 A라는 상자에 넣었다고 해서 이 나무를 꺼내기 위해서 A 상자를 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C 상자를 열어서 상자 안에서 이동 기능을 통해 A 상자로 가는 것이 가능합니다. 첫 플레이 때는 상자에 들어있는 물건을 다 기억하면서 열어서 사용하였었는데 진짜 부질없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상자는 다 구석에 밀어두고 동선마다 한두 개씩 놓고 사용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아무 상자나 열어서 이동 기능을 통해 물품을 꺼내면 되니까요. 상자 정렬은 내림차순. 말 그대로 내림차순으로 정렬됩니다. 그래서 저는 1, 2, 3 아라비아 숫자를 이용하여 유사한 물품끼리 구분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되면 물품을 찾는데 오래 걸리지 않아서 좋더라고요. 너무 많은 상자는 No. 초반에 나무 상자의 공간은 크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상자를 계속 만들기보다는 부족할 때마다 하나씩 추가해가면서 최소한의 나무 보관함을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이후에 도우미 보관함만 되더라도 2페이지의 물품을 보관할 수 있기 때문에 나무 상자는 쓸데없이 공간만 차지하게 될 뿐입니다. 다 뜯어낼 거예요 분명. 굉장히 귀찮아요. 6. 연구소 개발은 디스크 적은 순서대로. 제가 첫 플레이 할 때는 무조건 디스크가 많이 드는 물품을 만들면 좋을 줄 알고 디스크를 많이 소모하는 연구부터 하였습니다. 근데 차례대로 해야 됩니다. 차례대로 하지 않으면 재료가 없어서 어차피 못 만들거든요. 그리고 이 게임에서 중요한 부분 중 하나가 요리인데 가장 적은 디스크 소모 연구에서 조리도구가 나옵니다. 조리도구를 얻기 위해서라도 적은 디스크 소모 연구부터 진행하는 게 좋습니다. 7. 스탯 그리고 침술. 스탯은 사실 찍기 나름이겠지만 몇 회차 플레이를 반복하면서 효과적으로 스탯을 찍는 것이 게임 플레이의 수월하더라고요. 뭔가 나중엔 필요 없겠지? 하고 이악 물고 버티면서 게임했었는데 필리스의 침수를 통해서 스탯 초기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멍청한 행동이었습니다. 초반에는 첫 번째와 같이 도끼질과 곡괭이질 위주의 스킬을 찍어주면 좋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쿵푸대에 맞춰서 두 번째처럼 공격적 스탯을 찍는 것도 좋지만 물론 컨트롤에 자신이 있으시면 이거는 안 찍으셔도 됩니다. 사실 이 게임의 끝판왕은 루쏘인데 루쏘만 나오지 않으면 웬만하면 다 이길 수 있거든요. 근데 루쏘가 나오면 좀 얘기가 달라집니다. 숨은 고수예요 그는. 그리고 나중에 전기톱과 드릴을 얻게 되면 마찬가지로 침수를 통해 초기화를 해서 이 두 장비의 파괴력으로 갈아타시면 됩니다. 그 이후 스탯은 기호에 맞춰서 찍으시면 됩니다. 물론 극후반에는 전투 스킬로 다 바꿔줘야겠지만 8. 연료는 보존된다. 나무 혹은 파워스톤을 연료로 기구를 운영합니다. 당연히 연료가 소진되면 기구는 작동하지 않습니다. 다른 게임들은 연료를 넣는 순간부터 가공 재료가 없이도 연료 시간이 소모됩니다. 예를 들어 20시간치 연료를 집어넣고 아무것도 만들지 않아도 20시간이 지나면 연료가 다 소진되어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 게임은 물건을 만드는 동안만 연료가 소진됩니다. 부담없이 팍팍 넣으세요. 처음에는 모르고 했어갖고 이걸 일일이 나무 몇 개 해서 시간을 계산해서 넣는데 시간만 잡아먹었습니다. 9. 이 게임은 사실 낚시 게임입니다. 골드 수급은 낚시가 다합니다. 꾸준히 낚시를 해서 돈을 벌고 중반부터는 어항을 운영해서 왕관 물고기들을 양식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물고기들을 팔아서 돈을 법니다. 사실 주인공은 공방 주인이라기보다는 어부입니다. 물고기가 전부인 게임입니다. 리얼루. 물고기 최고! 여기까지가 게임 시작에 앞선 팁이었습니다. 다음 주부터 마이 타임의 포샵 시작하겠습니다. 안녕!